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캐나다 이어서 유럽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박살나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떼지난 무슨 석유가 나오네 막 이런 얘기나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할 경제 관료라든지 한국은행 이창용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거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캐나다나 지금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화폐 주권이 있죠. 금융 주권, 그리고 이러한 자기들에게 철저한 주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은 선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농업 주권도 무너지고 있고, 축산업 주권도 무너지고 있고, 수산업 주권도 무너지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뿌려대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처지가 바로 대한민국 처지고, 지금 KB 국민 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80%에 달하고, 4대 금융 지주 평균 외국인 지분 비율은 63%에 달합니다. 이거 한국의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국제 지배 세력들 투기 자본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 때랑 똑같은 거예요. 네, 완전히 일본, 청나라,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나 거기에 그냥 꽉 잡혀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정말 한심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주권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급격한 금리 인상할 때부터 유엔이 막지 않느냐. 저 미국의 연준은 사기업은행연합회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은행 연합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찌 믿느냐.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하고 거래할 때 그냥 원화 직거래를 해야 한다.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원화의 준기축통화화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준기축통화죠. 한국이 일본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올라갔네 뭐네 떠들어대지만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 정치꾼들이 완전히 패거리 정치하면서 국민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국민 소환제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매일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캐나다는 쌌고 유럽도 금리 인하 시작한다. 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네, 오늘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다. 네,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멕시코, 스위스, 스웨덴도 금리 인하를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ECB,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단행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행, 이 사람, 네, 이창용이 얼굴만 봐도 아주 열이 받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미국이 장악한 IMF 간부 출신이죠.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사람을 세금을 주고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미국이 가는 대로만 따라한다? 그러면은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심한 거 아닙니까? 한심한 거. 근데 더더욱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라든지 경제교수라든지 또는 정치꾼들이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금리 인하 4분기에나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금 경매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다 해외로 넘기고 나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줍줍하고 나서, 그때 이제 됐습니까 형님들? 그리고 나서 할 겁니까? 당장 금리를 내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준금리를 올해 들어 3번째 인하했다. 이게 2020년도 얘기입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막 미국이 금리 올린다 막 그럴 때 이미 이 지금 인도네시아는 이때는 딱 금리를 내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고, 또 이 2020년에 이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금리를 세 번째 내리면서 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 해도 한국하고 직거래하자, 원화랑 인도네시아 돈하고 직거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베트남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아세안 지역에 작년에 방문했을 때 3년 전, 그러니까 전염병 3년 전하고 물가가 똑같은 거예요. 대학생들이 쌀국수 한 그릇 먹는데 대학교 앞에서 1,000원에 먹고 있고 커피 750원에 마시고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그대로 변화가 안 될 수 있을까,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이 사람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농업 주권도 빼앗겨, 축산업 주권도 빼앗겨, 수산업 주권도 빼앗겨.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막 치솟고 과일도 못 먹고 국민들이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 비판도 못하고 있어요. 하도 그냥 노예 근성인지 뭔지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고금리 후폭풍으로 부동산 경매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요지도 텅텅, 상가 경매 7년 만에 최대다 이러고 있고요. 폐업의 사채까지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황 속 생계형 범죄는 급증해서 1만원 이하 절도도 5년 새에 247% 폭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은 이자가 그냥 막 쏟아지니까 한겨울에 동남아로 수영하러 가고, 그리고 서민들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금 불법 사금융 쪽으로 내던져지게 되고 벼랑 끝에서 그냥 막 쏟아지고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4대 금융의 외국인 지분이 63%, 그리고 이 KB는 80%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제학자 있습니까? 그냥 도리어 이게 좋은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네요 이러고 있어.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서민들 세민들 이자 다 빨아가지고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집들을 싹쓸이 하고 있어요. 한국이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네요. 지금 서민들, 국민들이 이거 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국민들 판단해 보세요. 이건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 4대 금융이 외국인 지분이 63, 그리고 가장 큰 은행이 80%다 그러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도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금리 내리면 안 된다. 금리 내리면은 미국으로 자금이 이탈한다. 미국이 아니라 금에 투자하고 있어요. 왜 금에 투자할까요?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기를 판매하고 하면서 달러 가치를 올리려고 하고 세계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계속 브릭스를 통해서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화폐 주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한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도 다른 나라하고 원화 직거래를 하자. 그래서 우리도 준기축통화에 도전하자. 우리가 화폐 주권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 외환위기, 금융위기, 또 많은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집도 사서 결혼했다가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계속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주권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안 돼, 금리 내리면 안 돼, 우리가 뭐 밥을 못 먹어도 우리가 과일을 못 먹어도 자본이 미국으로 이탈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대고 있는 거예요. 집값을 잡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값은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은 다 죽고 있고 지금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은 집값이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이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인 겁니다. 비극.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당장 금리를 내려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국민투표 시민반환제가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있다면 정치꾼들이 이렇게 정치 안 해요. 나라 경제가 다 무너져도 이 작자들은 완전히 자기들 권력 다툼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은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래서 얼마 며칠 전에도 제 지인이 외국으로 떠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참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 대한민국이 많은 국민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고 한국을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또 몰라.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야. 문제는 딱 하나예요. 국민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거대 양당에 있고 그 거대 양당을 국제 자본이나 또는 세계 지배 세력들이 장악하게 되고 투기 자본이 장악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계속 고요를 빨리는 구조 속에서 허덕에다가 자살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랑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랑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유랑민이 돼가지고 저 고구려 유민처럼 백제 유민처럼 저 우리 한민족 유민들 유랑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 유대인들처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어봐야 하는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